오늘도 아파트 실거래가 알림 뜨면 심장이 먼저 내려앉으실 겁니다. 내 집값이 오르면 안도하고 내 집값이 멈추면 불안해지고 내 집값이 빠지면 가족한테 미안해지는 기분. 그 기분이 진짜 무서운 건 집값이 아니라 내 인생의 조종간이 어느새 부동산 시장에 넘어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더 잔인한 건 집값이 올라도 삶이 편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나가고 대출은 대출대로 목을 조이고 내 자산이 커졌는데 내 통장은 더 말라가는 역설. 집이 자산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점점 빨리 찾아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냉정해지겠습니다. 집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내가 평생 벌어서 먹여 살려야 하는 대상일까요? 이 질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건 결국 시스템을 고르는 게임입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내가 올라탄 구조가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승패가 갈리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부동산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떤 돈의 흐름이 더 강한지, 어떤 시장이 개인에게 더 유리한 장치를 깔아놨는지 그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위에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도구가 왜 갑자기 빛나기도 하고 왜 어떤 분들에겐 독이 되기도 하는지 그 결을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주변에 집 한 채로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고 집 한 채 때문에 인생이 묶여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진짜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는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이 더 냉정해진다는 겁니다. 집은 결국 누가 사주느냐로 결정됩니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있어야 오르는 거고 사줄 사람이 줄어들면 거래가 말라붙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유동성이 먼저 죽습니다.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상태,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반대로 주식은 누가 사주느냐가 다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구매자가 동네가 아니라 지구 전체입니다. 한국 사람만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연기금과 기관과 개인과 국가의 돈이 동시에 매수자이자 매도자입니다. 이게 단순한 크기 자랑이 아닙니다. 위기 때의 회복 속도, 장기적으로 시장이 살아남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산이 필요할 때 현금으로 바뀌는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낡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가치가 내려갑니다. 도배, 장판, 보일러, 방수, 누수, 결국 내가 계속 돈을 넣어야 유지됩니다. 반면 미국 주식시장의 핵심은 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이 다시 주주에게 돌아오는 구조가 점점 강해졌다는 겁니다. 배당도 있고 자사주 매입도 있고 주식수를 줄여서 한 주의 가치를 올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즉 자산이 스스로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맞다, 내 집은 내가 먹여 살린다. 그런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내가 먹여 살리지 않아도 알아서 돈을 벌고 알아서 남기고 알아서 성장한다. 이 감각의 차이가 커지기 시작하면 자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다만 여기서 바로 반박이 나옵니다. 그래도 주식은 떨어지지 않느냐? 하루에도 출렁이고 뉴스 한 줄에 내 계좌가 흔들리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멀리하셨습니다. 특히 화면 속 숫자에 내 노후를 맡기는 게 너무 불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줄이는 방식은 종목을 찍는 능력이 아니라 구조를 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QQQ 같은 나스닥 100, SP500 같은 대표지수 ETF가 힘을 발휘합니다. 지수는 망하는 기업을 내보내고 잘 되는 기업을 새로 넣습니다. 개인이 일일이 승자를 고르는 대신 시스템이 승자만 남기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QLD, TQQQ가 등장합니다. 둘 다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속도가 다릅니다. QLD는 2배, TQQQ는 3배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방향으로 더 빨리 가는 차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올리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도 있지만 사고가 나면 충격이 더 큽니다. 이게 레버리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레버리지가 나쁜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다루는 방식이 없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시나리오가 없이 들어갑니다.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확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장은 확신을 제일 먼저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QLD, TQQQ를 노후 계좌의 전부로 가져가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건 칼입니다. 칼은 요리를 해주기도 하지만 손가락을 자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칼을 쥔 손의 규칙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 부동산보다 미국 주식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 이유가 QLD, TQQQ 같은 상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장하는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쓰는 서비스와 제품을 떠올려 보십시오. 스마트폰, 운영체제, 검색, 영상, 클라우드, 결제, 인공지능. 이익의 원천이 되는 플랫폼이 어디에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까? 한국에도 훌륭한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생활시간과 생산성이 가장 강하게 빨려 들어가는 곳은 아직 미국 기술 기업 생태계입니다. 그 흐름 위에서 나스닥 100이 움직이고 그 나스닥 100의 변동을 QLD와 TQQQ가 증폭합니다. 둘째, 인구와 수요의 방향입니다. 집값은 수요가 받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한국은 수요의 질이 바뀝니다. 젊은 층이 줄어드는 건 이미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결혼이 늦어지고 아이가 줄어들고 집을 사는 행위가 인생의 기본값이 아니라 선택지가 됩니다. 선택지가 되면 거래가 줄어듭니다. 거래가 줄어들면 가격이 아니라 유동성이 먼저 흔들립니다. 반면 미국 주식은 구매자가 한국의 출산율에 묶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 자본이 경쟁적으로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 차이가 장기적으로 누적됩니다. 셋째, 내 삶의 현금 흐름을 누가 더 지켜주느냐입니다. 부동산은 현금 흐름을 잡아먹는 순간이 자주 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 돈을 꺼내야 합니다. 반면 주식은 쪼개서 꺼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시점에 이 차이가 은퇴 이후에 더 크게 체감됩니다. 넷째, 심리적 스트레스의 종류가 다릅니다. 부동산은 가격 스트레스에 더해 관리 스트레스가 붙습니다. 세입자하자 수리, 규제,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이라는 스트레스가 붙습니다. 주식은 가격 스트레스가 크지만 관리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이걸 견디는 방법이 분산과 시간과 루틴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말은 좋은데 미국 주식은 너무 올라있지 않느냐? 지금 사면 꼭대기 아니냐? 이 질문은 매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누군가는 기다리다가 시간을 잃었습니다. 중요한 건 고점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QLD, TQQQ가 다시 연결됩니다. 레버리지는 타이밍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특히 더 루틴이 필요합니다. 내가 불안할 때 멈추고, 내가 흥분할 때 줄이고, 내가 공포일 때 나눠서 담는 방식. 이게 없으면 레버리지는 내 감정을 3배로 증폭시킵니다. 그럼 어떤 방식이 현실적이냐? 특히 여러분처럼 자산을 지키면서도 집값을 따라잡고 싶고 은퇴 이후 생활비의 안정도 놓치기 싫은 분들께 현실적인 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부동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자체로 이미 한쪽 자산에 크게 투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새로운 도박이 아니라 내 자산을 균형 잡는 반대편 바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내 삶의 땅이라면 미국 주식은 내 삶의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땅만 있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엔진만 있으면 불안합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권하는 건 과감한 올인 구호가 아닙니다. 시스템에 올라타는 작은 습관입니다. 매달 일정한 날, 일정한 금액, 일정한 규칙, 이 3가지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나는 내 계획을 한다. 이 루틴이 생기면 변동성은 공포가 아니라 할인표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QLD, TQQQ는 언제 쓰는 거냐?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QLD는 엔진을 조금 더 키우는 선택지입니다. TQQQ는 엔진의 터보를 다는 선택지입니다. 터보는 항상 켜두는 게 아니라 도로 상황과 내 운전 실력에 따라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과열되고 모두가 낙관할 때는 욕심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때 TQQQ를 크게 늘리면 내 마음이 따라 들어가서 무너집니다. 반대로 시장이 공포에 잠기고 뉴스가 끝장 분위기일 때 그때는 오히려 규칙에 따라 천천히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담는 방식도 단번에가 아니라 분할입니다. 꼭 분할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중간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내 자산의 전부가 아니라 내 자산의 일부여야 합니다. 내 생활을 걸면 이길 수 없습니다. 생활을 걸면 공포가 이깁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상 질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가장 많이 남기실 질문들입니다. 미국 주식은 환율이 불안합니다. 맞습니다. 다만 환율은 양날입니다. 원화만 들고 있으면 원화 리스크에 올인하는 겁니다. 달러 자산을 일부 가져가는 건 리스크를 분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바꾸지 않는 겁니다. 환전도 분할, 매수도 분할. 이 2가지가 합쳐지면 환율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미국 주식은 폭락하면 어떡합니까? 폭락은 옵니다. 안 오는 게 이상합니다. 그런데 폭락이 왔을 때 지수가 가진 힘을 보셔야 합니다. 지수는 쓰러진 기업을 바꿉니다. 그리고 시대의 승자를 담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레버리지인 QLD, TQQQ는 폭락 구간의 충격이 더 큽니다. 그래서 폭락을 견딜 수 있는 크기로만, 그리고 루틴으로만 접근하셔야 합니다. 나는 은퇴가 가까운데 지금 시작해도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은퇴는 수입이 줄어드는 사건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구조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부동산만 있으면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미국 주식이 들어오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다만 이때도 레버리지는 비중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핵심은 전체 구조를 안정적으로 짜는 겁니다. 나는 주식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이해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모르는 건 무섭습니다. 이해하면 무서움이 줄어듭니다. 이해해도 무섭다면 비중을 줄이면 됩니다. 비중이 줄면 잠을 잡니다. 잠을 자야 장기 투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 뭘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딱 한 가지 원칙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 것. 그 원칙 아래에서 실행은 단순해야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미국 지수에 넣는 루틴을 만드십시오. 처음부터 TQQQ로 달리실 필요 없습니다. 루틴이 먼저입니다. 루틴이 생기면 그 다음에 QLD로 속도를 조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하락장에서 손이 떨리는데도 규칙대로 살 수 있을 때, 그때 TQQQ를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건 단순합니다. 집값을 따라잡고 싶다. 노후가 불안하다.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산을 한 군데에만 묶어두는 방식은 점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주식이 무조건 좋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확률을 보자는 겁니다. 내 편에 서 있는 구조를 고르자는 겁니다. 그리고 QLD, TQQQ는 그 구조 위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속도가 필요한 때가 있고 속도를 줄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자산은 크기가 아니라 구조로 이깁니다. 그리고 구조는 습관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쪽으로 오늘부터 아주 작게라도 방향을 틀어보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QLD, TQQQ를 실제로 어떻게 루틴으로 굴리는지, 어떤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고 어떤 구간에서 분할로 늘리는지,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